안녕하세요. 명예 김경진입니다. 역사와 함께하는 주역, 주역과 함께하는 역사 이제 풀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주역 10익 중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이 문헌전을 갖다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문헌전에는 정말 좋은 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일평생의 좌우명이라든지 한 집안의 가원으로서도 전혀 어디 가든 내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글들이 많은데 그 글들 중에서 정말 이 대표할 수 있는 걸 몇 개를 제가 뽑아봤는데 자 문헌전 보시면은 간단한 그 문헌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곤 양귀의 이제 개사 효사에 대해서 군자의 실천을 바탕으로 그 의의를 고치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근캐의 역점을 두고 음양을 위주로 설명을 한다. 개사전과 거의 같은 시기에 성립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 당시에 나와있던 이 근캐 공캐에 대한 해설을 선집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중요한 거 생각하는 거는 교훈적인 글들이 많기로 유명하다. 정말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정말 곰곰이 되씹어 볼 수 있는 그런 글귀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론 제가 뽑은 겁니다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자 용원지신, 그다음에 용행지근, 한사존기성, 선세의 불벌, 덕박이야. 이거는 근캐 구유효에 대해 가지고 이 문헌전에서 설명을 해놓은 건데 자 말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고 행동은 근면하게 성심성의껏 하고 그다음에 사악함을 막고 성실함을 보존해서 하고 자 세상에 그걸 펼치지만은 자랑을 하지 않고 넓은 덕으로 교화를 시킨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중요한 거는 앞에 이 부분입니다. 용행지신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 행동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된다. 자, 이게 문헌전에 나오는 글귀인데 정말 참 좋은 말이죠. 이게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 꾸준함이. 그다음에 성실. 똑같은 말이겠죠. 성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꾸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행지신, 용행지근. 이거는 보시면은 중국 역사에서 보면 이 곽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곽거병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전하 그러니까 무제, 소제, 창업, 유화, 선제 네 왕을 모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은 자기가 옹립을 했다가 한 달 만에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왜? 왕의 자질이 도저히 안 된다. 폐위를 시켰는데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막강했다는 거죠. 왕을 갖다가 마음대로 그냥 세웠다가 없앨 정도로. 그렇지만 자기가 왕이 될 기미는 전혀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고 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폭군의 기미가 있는 황제를 갈아치우고 고명 대신이고 그런 보면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망자제배라. 이 고사성어에도 나오는 건데 찌르는 가시가 내 뒤에 있다는 겁니다. 등에 가시가 있다. 그만큼 불편하다는 겁니다. 왜? 너무너무나 권신이니까. 권세가 너무너무 큰 신하니까. 이렇게 가시를 등에 짊어진다는 뜻으로 등 뒤에 두렵거나 거북한 존재가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그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 선제가 창업왕 이 곽광이 여러 대신들과 의견을 모아서 이 유화를 갖다가 왕으로 올렸다가 보니까 도저히 싹수가 없다. 싹수가 노랗다 해가지고 폐위를 시켜버리고 다시 이 사람을 선제로 옹립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았던 선제가 어떻게 이 곽광하고 같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 행사가 있어가지고 마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이 사람 선제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바로 이 망자제배라는 겁니다. 그만큼 불편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선제가 어느 신하랑 말을 타고 가는 그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렇게 표정이 밝았다는 겁니다. 왜?
가시가 없으니까. 예. 근데 이 정도로 큰 권세를 누린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이 항상 일평생 명심했던 이 사람의 행동의 모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용행지신, 용행지근.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처지에 빠질 수,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낮은 자리를 차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항상 이 말과 행동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이 곽강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곽강을 보셨는데 그 다음 글기는 참 이것도 정말 좋은 걸 앞에 거랑 비슷한 뜻인데 참 좋은 글기입니다. 거상 위이 불교 제하위 이 부루 그 뒤에는 이제 고 근건 인기시 뭐 이척 수위 무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근캐 구삼효를 갖다가 문헌점에서 푸는 내용인데 이 보시면은 이 거상 위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밑에 있어도 근심을 하지 않고 항상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시를 따르고 여기 이척이 원래는 이 뒤에 붙어야 되네요. 예, 시 이척 이게 항상 강건하게 노력을 하고 굳세게 노력을 하고 때를 따르고 이척 두려워하면은 무구 위기가 와도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인데 보통 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앞부분입니다. 왜? 이 뒤에 밑에 있는데 뭐 근심할 게 그렇게 많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거상 위 불교. 이렇게 위에 있어도 항상 조심조심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게. 이거는 우리 효경에도 나옵니다. 효상에도 보면은 재상불교 위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그러면은 위험하지가 않다. 예. 그다음에 절도 있게 절제를 하면은 건면하고 하면은 만이불일. 차지만은 넘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 효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문헌전에 나오는 것 중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상 위 불교 위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다. 위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다. 참 이게 어렵죠. 예, 참 어려운 글인데 참 어려운 행동인데 그처럼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유명한 이 도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도관. 예. 어떤 분들은 도관 처음 듣는 경우도 많을 건데 이 사람은 AD 259년부터 330 중국 동진 이때 이 진은 춘추전국시대 진이 아니고 삼국시대를 뒤에 가지고 이 위진 남북조 시대가 나오죠. 위진 남북조 시대 그 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진 이 명장이었는데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도윤명이 기글에 사라진 도윤명의 정조부인데 역사서에 보면은 음양지리에 능통했고 특히 이 건면 역행한 행실로 유명하다. 이 사람의 어머니도 아주 현모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벼슬 초기할 때 이 의장을 관리를 했는데 의장 관리를 맡았었는데 하면서 자기가 직접 고기를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기를 보내드릴 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관리가 되어서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에? 고기를 잡아서 내한테 보낼 정도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니는 네 일이나 똑바로 해라 할 정도로 어머니가 그렇게 현명했다 역사에서 나와 있는데 이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는지 도관도 보면은 참 이 군이 한 40년을 갔다가 있었는데 공을 세우고 그다음에 밝고 세심하고 청렴했다. 아래 사람을 세심하게 배려했다. 그다음에
있게 군에 40년을 있다가 보니까 참 욕심을 내볼 만도 한데 임금의 자리를. 네. 이제 젊었을 때 자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렇게 날개가 부러지는 새를 봤답니다. 꿈에서. 그래서 아 항상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는. 그래서 막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총 40년 동안 정확하게 41년이라 그러는데 40년 동안 군에 있으면서도 항상 아래 사람들을 잘 챙기고 분에 넘치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그건 어머님 영향이겠죠. 분에 넘치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예, 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위에 있지만은 교만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행실을 아주 잘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영가인한테 무창을 지켜서 공을 세웠다. 영가인한. 영가의 난이라는 거는 이게 AD 311년 정도 일어난 일인데 이제 서진 말기 북방의 이민족인 오호 그 유명한 이 오호 중국에서 5호 16국 시대가 나오죠. 5호 16국 그 오호 이 오호라는 거는 북방에 있는 5개 오랑캐를 말하는데 뭐 흉노족, 뭐 선비족, 뭐 저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5개 부족을 말하는데 이 5개가 합쳐가지고 이렇게 대침공을 했는데 중국 한족 역사상 이 영가인한과 정강의 변, 토목의 변과 함께 3대 굴욕 사건으로 꼽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역사적 여파를 미쳤다. 왜냐? 이 5호 16국 시대가 100년에 넘쳐가 지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가인난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그 오랑캐들이 침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정강의 변, 그다음에 토목의 변을 얼마 전에 우리 드라마에 보시면은 이 탕웨이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죠. 대명풍화라고. 거기에 보면은 이 탕웨이 아들이 이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나갔다가 잡혀버리죠. 잡혀버리죠. 그게 바로 이 토목의 변입니다. 토목의 변. 그다음에 정강의 변이라는 거는 이거는 중국 이 북송이 이제 망하는 결과가 돼버리는데 이거는 여전 쪽에서는 금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정강의 변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양쯔강 북쪽에 있던 금나라가 밑으로 이만으로 천도라는 계기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강의 변 때문에 중국인들이 송나라를 그렇게 좀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이 역사책을 보시면 이 정강의 변은 정말 참혹합니다. 이게 송나라의 왕 2명이 끌려가고 이 두 사람의 뭐 처라든지 그다음에 뭐 비빈들 다 끌려가 가지고 이 금나라의 이 기방으로 보내버렸다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정말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직도 중국인들은 보면은 이 청나라는 참 좋은 나라로 생각하지만 송나라는 정말 부끄러운 나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정강의 변 때문에. 이게 이런 식인데 어쨌든 간에 이 도관이라는 사람은 어려운 시기를 살았지만은 항상 위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기 때문에 뒷날에 이렇게 훌륭한 명성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그 유명한 말이죠. 동성상응, 동기상구. 이거는 이제 근캐 구오효라고 또 풀이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그 다음에 이쪽 말이 깁니다. 이렇게 뭐 동성상응, 동기상구, 뭐 야가 지어 학문, 이렇게 소리는 항상 같은 걸 참고 기는 같은 걸 구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문의 뜻을 두면은 학문하는 사람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 학문하는 사람은 나를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 유유상종.
비슷한 말이겠죠. 예. 근데 이거는 우리 그 율곡 이 선생이 지은 이 경목요결에도 보면은 경목요결 접인장에도 보면은 나오는 그런 글귀입니다. 이걸 보고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공자님이 말씀하신 덕불고 필요린. 예. 왜냐하면은 끼리끼리.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학문을 하는 사람이 시즌에서 투전판을 이 기웃거리는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되겠죠. 예. 마찬가지로 투전판에서 전문가가 공자왈 명자를 하는 사람하고 친구가 된다. 그거 쉽지 않겠죠. 이걸 행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나한테 맞는 사람하고 사귀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친구를 사귀되 모두를 믿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을 사귀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치 있는 걸 사귀라.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참 좋은데 행실이 왜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주위에 친구들이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 백아와 종자기 춘추 시대. 예. 너무 이거는 뭐 우리나라는 국민학생이면 다 아는 얘기죠. 예. 백아가 이 고금이라는 현악기를 연주를 하는데 아무도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를 몰랐는데 이 종자기는 알았다는 겁니다. 종자기는. 예. 그래서 백아가 하루는 이 큰 강물을 생각하고 이 고금을 연주했더니 다른 사람은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데 이 종자기는 지금 그대가 큰 바다를 생각하면서 고음을 연주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루는 백아가 이 산을 생각하면서 연주를 하니까 그대는 지금 큰 산을 그리고 있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아가 참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 종자기가 죽고 난 뒤에 금을 끊었다 그러죠. 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끊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한 백아절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졌다. 네, 그런 얘기인데 이처럼 동성상응, 동기상구. 이렇게 끼리끼리 행동을 그만큼 조심을 해야 되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환경에 있어야 되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유명한 백아와 종자기를 보면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이치지. 정말 이거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꼭 명심을 해야 될 그런 글인데 군자는 학이치지. 학문으로서 그것을 모으고 그다음에 물어서 판별을 하고 관대함에 거하고 그다음에 행동은 인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중에서도 가장 요즘 많이 쓰는 게 학이치지. 학문으로서 사람을 모은다. 그것을 모은다. 그것을 모은다. 이 학문으로 그것을 모은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그 유명한 여기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여몽이죠. 여몽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괄목상대. 눈을 비비고 상대를 한다. 군자는 사흘만 보지 않으면은 괄목상대 해야 된다. 근데 반대로 이게 3일 사흘 뒤에 괄목상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학문에서 이 성취가 빠르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반대가 뭡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자리인가. 할 노력도 안 하는 거. 그게 뭔가 오아아몽. 항상 그 자리. 이 몽자가 뒤에서 말씀드릴 그 여몽할 때 몽자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 사람이 발전이 없는 게 오아아몽이고 그다음에 사람이 며칠을 못 봤지만은 크게 발전을 이뤄서 내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는 괄목상대다. 근데 이 여몽은 삼국지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삼국지에 그 유명한 여몽 오나라 장수죠. 이게 그 유명한 노숙의 뒤를 지어서 이제 대도덕에 올랐는데 이 사람이 여몽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바로 관우.
관우. 왜? 이 사람이 관우로 갖다 죽였지 않습니까? 잡아가지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중국 뭐 청나라에서 청나라 정도 들었으면은 이 관우로 갖다 이렇게 명나라 중엽부터 이 관우를 숭배하는 사상이 일어나면서 중국에서 이 여몽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피해를. 좋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좋은 사람을 계책을 써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였으니까 별로 안 좋아했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평이 안 좋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대도덕의 지위까지 올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인품이었고 무식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왜 그 괄목 황대가 나누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원래 어릴 때 집안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손책이라도 송군이 그랬답니다.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선생을 붙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나도 그럼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정말 힘써가지고 항문이 일찍을 향해서 송군이 깜짝 놀랄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son군이 항상 학문에 힘쓰는 무장하면은 여몽하고 장엄을 예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여몽이 좋은 사람인데 단지 이 관우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이 역사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실제로는 또 이게 보시면은 이 삼국지 연의가 있고 이 삼국지가 있죠. 예. 삼국지 연의는 그야말로 소설이죠, 소설. 예. 그다음에 삼국지는 진수가 지은 삼국지 역사서인데 이 진수는 용감할 뿐 아니라 지략도 뛰어난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삼국지 소설에서는 이 삼국지에 나오는 소설은 어차피 제갈량하고 유비, 제갈량, 이 관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인 관우를 갖다가 죽인 여몽은 절대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겠죠, 소설에서는. 그 여파 때문에 여몽이 안 좋은 쪽으로 인식이 됐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여몽은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학위치지. 어려서 공부를 못했지만은 남한테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학문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 학문의 일각을 잃었다 그러죠. 예. 그런 식으로 학위치지. 군자는 학위치지. 예. 꼭 학문에 힘써야 된다. 학문에 힘써야 된다는 걸 유몽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보셔야 될 게 이것도 보시면은 참 한 집안에 가운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글인데 경의직내 의방해. 안으로는 공경으로서 안을 바르게 하고 의로움으로서 밖을 반듯하게 한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안은 공경을 해야 되고 안으로는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는 의리를 숭상한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이 송나라 세설신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후한 만렵 이 환제 때 이 순구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순구백 이 이야기를 이게 세설신어라는 그냥 읽어보시면 재밌는 책입니다. 무거운 책도 아니고 세설신의 덕행편에 보면은 이 순구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순구백이 어느 날 친구를 방문을 했는데 이 오랑캐가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빨리 도망을 가라 하는데도 순구백이 병든 친구를 두고 갈 수는 없다고 이제 도망을 안 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랑캐가 쳐들어가 보니까 마을은 다 피난을 갔는데 딱 두 사람만 남아있는 두 사람만. 한 명은 순구백이고 한 명은 그 병든 친구. 그 오랑캐가 야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는데 왜 너는 안 갔느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 친구를 두고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세설친에 보면은 오랑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의를 아는 나라에 의를 모르는 우리가 같은 야만인들이 침입해 왔구나. 그래서 그 마을을 그냥 두고 오랑캐들이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세설신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만큼 말씀드린 대로 안으로는 공경, 밖으로는 의리 이런 거. 그래서 우리 공자님이 딱 단어 10글자 읽기로 정리하셨죠. 군자는 의에 두고 소인은 이해 둔다.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안으로는 공경으로서 바로 곱게 하고, 그다음에 밖으로는 바르게 한다, 반듯하게 한다. 의로. 오늘은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제가 평소에 많이 보는 문헌전에 나오는 유명한 걸기들을 몇 개 뽑아봤는데, 이 문헌전뿐만이 아니라 개사전이라든지 단전 이런 데서 좋은 글귀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도 시간이 애매하면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글들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